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케노시스 소통의 시작입니다. 목회 상담에서는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소통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통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뭔가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의사소통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욕구 충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사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환자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아마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할 때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침대교 신앙 고백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통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 있는 대상을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느 모습에서 우리가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비웠다는 말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가 누군가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소통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나오시는데요. 이 낮춤의 자세가 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감한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알고 계시는데, 이 케노시스적인 관점에서 공감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타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란 말 속에는 자기를 비운다는 표현과 또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또 타인을 공감하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와 듣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을 이야기할 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제대로 듣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리, 상대방의 눈높이,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케노시스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듣기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잘 들으려면 상대방이 말하고 싶도록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고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도록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며 들어주는 것이 듣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역시 상대방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요한 팁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듣고 싶게 말하는 겁니다. 자, 듣고 싶지 않게 말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람, 화자라면 상대방이 듣고 싶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소통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케노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먼저 살펴봤는데요. 대화의 시작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게 말하고 싶게 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강의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케노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목회 상담학에서는 심리학 이론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많은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이 강의에서 드린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관계와 소통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